15장입니다. 자공활 비니무첨하며 부이무교면 하여인이 있고, 자활 가야나 미약 비니락하며 부이호래자야니라. 자공활 시운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니 기 사지위여인저. 자활 사야여 시가여언 시의니라. 시의인저 고조양이 지뢰자여.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공이 선생님께 물은 거죠. 가난한데 아부하지 않고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괜찮기는 하다만 비니락하며 부이호래한 것만은 못하다, 이렇게 된 거죠. 가난하면서 즐거워하고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라고 했더니, 자공이 말하기를 시에 이르기를 자른 듯하고 간 듯하며 좋은 듯하고 잘 간 듯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자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자공의 이름입니다. 사야, 너는 사야 비로소 함께, 너와 함께 시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지나간 것을 얘기했더니 올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의 해석이 약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직역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이 질문을 하고 공자가 대답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사제관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실질 현장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수준이 높죠. 첫째로 봐야 될 건 이 사제간의 대화가 이 언어로 이루어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구어체의 생생함이 이 전면에 다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자공이 묻고 공자가 대답했을 때 단순히 주고받고가 아니라 계속 말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그 질문을 받아서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자가 대답을 해줘서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저왕이 지뢰자여 하고 칭찬을 하고 시가여 언 시의인저 하고 이제 여기 감탄을 딱 하죠. 더불어 시를 얘기할 수 있는, 네가 이제 나와 함께 시를 토론할 수준이 됐겠구나 하는 공자의 기쁨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15장에서는 기뻐하는 공자의 모습, 그리고 공부가 발전을 하는 자공의 이 스파크,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공이 질문이 빈부의 문제가 들어가죠. 여기 현실성이 아주 많은 빈부의 문제인데, 자공은 유상이라고 보통 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인을 했던 유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 부가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관념적인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이 사람은 실제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이라 할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공자 제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가난하면서도 이제 아첨하지 않았고, 이것만 해도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질문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설에 의하면 비니무첨하고 부이무교를 당대에 있던 그 통용되던 말로 보는 거죠. 이런 거죠. 선생님, 비니무첨하고 부이무교란 말이 있는데 이거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걸 수도 있죠. 그렇게 물었다고 해도 어쨌든 자공은 자기 재진과의 관련성에서 물은 것만 사실이죠. 근데 이 수준 높은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공자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상 밖의 대답. 가야 괜찮지.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정도지 뭐 이 정도의 그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니락 부이 호래 그래 대답을 하죠. 근데 이거는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부이 호래와 비니락은 대꾸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자이고 여기도 내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호 다음에 얘라는 목적어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락 다음에 즐거워할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판본에 보면 여기에 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니락도 우리 안빈락도라 그러는 문장이 여기 시작됐는데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거워하고 부자이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현이 말한 비니무첨과 부이무교의 경지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이무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공자하는 대답은 그런 거죠. 가난할 때 도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안현이 그랬거든요. 자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의식주에 별로 개입을 받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도를 즐기느라고 가난에 대해서 의식이 들어올 수 없는 지경이었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좋아하고 학문하기를 좋아하고 부자가 다가 아니라는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불안한 의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은 경제, 하나 높은 질문을 답을 해준 거예요. 이 답에. 질문에. 그러니까 자공은 자기의 질문에 칭찬을 하거나 커멘트만 해주길 바랐는데 한 단계 높은 대답이 들어오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시를 배우다 보니까 시에 절차탁마라고 얘기하는 여절 깎은 듯이 하고 쪼은 듯이 하고 라는 점점 세련되게 다듬어 나가서 진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군요. 이게 시경에 나오는 말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군요. 이런 뉘앙스죠. 시에 있는 말이 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군요. 라는 걸로 딱 대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 말을 딱 듣더니 선생님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에서 또 한 단계 올라온 답이 나오니까 얘기한 거죠. 인제서는 시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본격적으로 시에 대해서 수준 높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죠. 네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알려주었더니 너는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 아직 미고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자도 벌써 알게 되는구나. 너도 참 수준이 대단하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여기서는 시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시경이라고 번역을 하죠. 시경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시3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경이란 말은 한대 때 붙은 명칭이고 이때 시는 다 외워서 아마 사람들에게 수업을 제자들과 했을 거고 공자가 가르친 게 아니라 시가 토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을 외우고 있다가 탁 떠올리면서 이거를 여기 적용을 한 거죠. 단장치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 있죠. 소뼈. 뼈 같은 것은 이제 자르는 걸 얘기하죠. 잘라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걸 갈아야 됩니다. 예. 거기서 끝나 이게 세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코끼리 상아.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파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공구 중에 가일인 거고. 그다음에 탁 같은 경우는 옥의 해동돼서 이제 이걸 카브라 그러죠. 카브. 잘라서 이거 이제 약간 손질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는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많은 경우 이제 돌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폴리시. 네, 폴리시가 되는 가는 거.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절에서 차로, 탁에서 마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진화하는. 그래서 공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공인들이 이 재료를 갖고 이 작업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학문으로 전용을 해서 진화하는 그거에 대해서 점점 앞으로 향상되는 그거의 뜻으로 지금 완전히 뜻이 바뀌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